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내 아이의 병은 비교병입니다. 비교병. 비교병은 이제 닥터유가 만든 용어입니다. 아이들이 정말 질병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크게 이제 5가지의 이 병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제 첫째가 마음의 병입니다. 두 번째가 신체 기능의 병, 세 번째가 폭식과 비만, 네 번째가 관계가 힘듦, 네, 다섯 번째가 학업이 힘든, 이렇게 이제 모두 5가지인데요. 네, 마음의 병은 분노에 차 있거나, 아니면은 불안하거나, 아니면은 열등감을 느끼거나, 기분 나빠하거나, 이게 더 진행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울증, 조울증이 됩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요, 그러다가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고, 자살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아이들도 있죠. 신체 기능의 병,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잠을 못 잔다, 저항력이 떨어져서 감기 자주 걸린다, 소변이 자주 마렵다, 이런 병들이죠. 검사에도 이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폭식과 비만, 네, 과거와는 정말 달라졌죠. 요새 비만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계가 힘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네, 혼자 놀거나 아니면은 따돌림 받거나 이런 경우죠. 새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하거나. 학업이 힘들다. 네, 학업이 힘들면은 딴 쪽으로 갑니다. 네, 게임 중독으로 가거나 스마트폰을 붙잡혀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질병과 고통에 이제 내 아이가 시달려요.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고쳐보려고 하겠죠. 네, 고쳐보려고 해서 하다 안 되면은 어떻게 해요? 이제 병원에 데려갑니다. 네, 병원에 데려가면은 반드시 진단을 하고 병명을 붙이죠. 네, 의사한테 데려가면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반드시 병명을 붙이고 진단을 합니다. 자, 검사를 하고 병명을 붙이고 그러면 이제 약을 먹게 되겠죠. 아니면은 다른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좀 낫기도 해요. 좀 낫기도 하지만은 다른 문제가 생기죠. 그게 뭐냐면은 낙인화라는 문제입니다. 낙인화. 너는 그런 병이야. 그래도 폭식과 비만은 좀 나은 편인데요. 예를 들면은 우울증이다, 조울증이다, 아니면은 ADHD다, 이런 진단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이게 정말 거의 다 평생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이한테도 문제지만은 가족들한테도 큰 이 마음의 짐이 되죠. 이렇게 병도 고통이지만은 또 치료도 또 고통이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이 왜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흔히 일어나는 걸까요? 네, 이제 닥터유가 그런 고민을 한 겁니다. 왜 원인이 뭘까? 네,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네, 원인은 당연히 이제 2가지로 나눠지겠죠? 네, 하나는 타고난 겁니다. 그러면 타고난 게 아니면 뭐겠어요? 두 번째는 후천적이죠. 타고난 거하고 후천적인 거하고 어떤 게 더 크겠습니까? 타고난 거는 거의 태어나자마자 거의 알게 되기 때문에요. 네, 대본에 드러나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요, 거의 다가 다 타고난 게 아닙니다. 후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선천적인 것도 물론 있기는 있어요. 네, 타고난 것도 물론 있긴 있지만은 후천적인 게 훨씬 더 큰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타고난 거에는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요거가 이제 조금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하나가 유전성이고요. 하나가 선천성입니다. 이 2가지가 서로 다른데요. 유전성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DNA죠. 다른 말로 하면, 또는 유전체라고도 합니다. DNA를 통해서 물려받은 거죠. 그대로. 네. 이게 이제 유전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선천성은 유전자하고는 이제 무관합니다. 무관한데, 이제 태아가 이제 태어나면서 이제 발달을 하잖아요. 발달하면서 임신과 출산이라는 엄마의 환경을 겪습니다. 이 환경에서 습득된 원인, 이걸 갖다가 이제 선천성이라고 하죠. 선천성 기형, 이게 유전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환경에 의해서 기형이 된다는 거고요. 선천성 감염 중에도 선천성이 많죠. 선천성 매독, 선천성 루벨라, 네, 선천성 푼진, 네, 이런 것들도 이제 선천성이 되는 거고요. 제가 일전에 한번 소개했던 동성애, 이것도 이제 유전성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선천성이 훨씬 더 강하죠. 이렇게 현천성이 있긴 하지만 이건 뭐 거의 대본에 드러나고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다 이제 후천적인 원인을 갖고 있는데요.
후천적인 원인은 거의다가 배우는 거죠. 네, 배우는 겁니다. 새로 습득이 되는 거니까. 네, 후천적인 원인의 가장 큰 게 뭐겠어요? 네, 1번이 당연히 힘듦과 지나침입니다. 네, 제가 성인한테도 항상 1번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힘듦과 지나침이다. 아이들한테 무슨 힘듦과 지나침이 있냐? 뭐 많은 이제 이 부모님들이 또 성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인들한테 힘듦과 지나침은 스트레스죠. 네, 스트레스는 누구나 다 있다 그러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한테도 있거든요. 물론 갓난아기는 없습니다. 네, 갓난아기는요, 네, 힘듦과 지나침이 아예 없죠. 사실 동물들도 없습니다. 네, 있어 보이지만은 없습니다. 사람이 키우는 개, 고양이나 있지, 타고날 때는 네, 자연 상태에서는 힘듦과 지나침이 없다는 거죠. 아기가 막 그냥 자지러지게 울어요. 이게 힘들어서 우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아기가 하는 거죠. 아기가 하는 게 뭐겠어요? 먹고 자고 싸고 놀고 그 다음에 울고, 네, 이거거든요. 그냥 아기의 의사 표현입니다. 이게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래서 힘듦과 지나침은 그 이후로 습득되는 것, 다시 말하면은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어떻게 힘듦과 지나침을 갖다가 배우게 될까요? 크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네, 하나가 비교라는 겁니다. 비교. 예, 비교. 남과의 비교가 되겠죠. 예, 두 번째가, 이제 기본적으로 한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생활 능력이 있어야 되고 관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 이게 이제 미성장이 되는 경우죠. 네, 이러면 또 힘들지 않겠어요? 기본적인 생활 능력, 관계 능력의 미성장. 이게 또 다른 이유입니다. 네, 이거는요, 제가 또 오늘은 이제 비교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요. 예, 이 두 번째 원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어떻게 학습하게 될까요? 네, 당연히 엄마 또는 아빠로부터 학습이 되는데요. 누구랑 비교를 할까요? 네, 형제 간 비교입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그것을 학습하게 되는 거죠. 너는 형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뭐 이런 말이라든지, 형의 반쪽만 닮아봐 라든지, 또 이런 말은 어떨까요? 첫째는 말을 잘 듣고요. 네, 근데 무심코 이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비교입니다. 네, 어떤 부모님들은요, 그런 얘기를 절대 안 한다 그래요. 네, 절대 안 하더라도요, 말을 안 하더라도 내가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내가 비교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얘는 어떻고, 첫째는 어떻고, 둘째는 어떻고, 네, 이런 마음을 품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그대로 내 아이한테 전달이 됩니다. 내 아이가 그거를 말로 안 해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교를 배우게 되는 거죠. 네, 첫 번째가 이제 형제가 되겠고요. 그 두 번째는 누구가 되겠어요? 네, 남이죠. 남. 그 남은 첫 번째는 내 주위에 있는 내 아이 같은 남입니다. 네,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엄친아, 엄친 딸이라 그러죠. 엄마 친구의 아들이 있는데 걔는 그렇더라.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비교가 되는 거죠. 엄마 친구의 딸이 있는데 걔는 어떻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내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잖아요. 네, 물론 이제 잘하라고 하는 얘기지만은 그게 이제 바로 비교라는 겁니다. 이 학교에 가서요,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요. 내 아이는 좀 특별하게 좀 이런 문제가 있으니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되면은 벌써 내 아이가 비교가 되는 거죠. 다른 아이들하고 내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이제 주위에 있는 아이와 비교하는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다수와 비교하는 게 있어요. 왜 내 아이는 느리지? 네, 성장이 느리다든지, 뭐 발달이 느리다든지 하면은 이게 누구랑 비교를 하냐면 옆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보통 아이들, 네, 그러니까 다수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더 나아가면요, 이런 말을 우리가 쓰죠. 네, 우리 아이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네, 이게 잘하는 게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애들에 비해서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죠. 네, 사실은 잘하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잘하는 게 없다. 또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수의 또래의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두 번째고요. 이제 더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더 나아가면은 비교를 하는 사람, 이제 내 아이가 있는데 이제 부모가 비교를 하잖아요. 네, 비교의 대상은 형제, 그 다음에 남이 되는데요. 이
비교를 하는 사람, 즉 비교자가 점점 확대가 돼가요. 누가 또 그러냐면은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그럽니다.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학교 선생님이 알게 모르게 아이들을 갖다가 비교를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면은 이제 형제끼리 스스로가 비교를 합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가르쳐 줬는데요. 네, 알게 모르게. 그런데 나중에는 형제끼리 서로 비교를 하죠. 또 부부끼리, 네, 같은 학생끼리 또 네, 비교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점점 확대가 돼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확대가 돼 가면은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이가 스스로 배웁니다. 그 스스로 자꾸 비교를 하게 되죠. 내가 남을 쳐다보고, 형을 쳐다보고, 형제를 쳐다보고, 또 그부를 쳐다보면서 비교를 합니다. 쟤는 왜 나보다 뭔가를 잘하지? 쟤는 왜 이렇게 공부를 잘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모자라지? 나는 왜 이렇게 뭘 못하지? 라고 스스로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급기야 열등감이 되고 자존심이 낮아지고 이렇게 됩니다. 내 아이와의 관계하고는 다르게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또 내 아이에게 그대로 옮겨집니다. 우리가 성인이 돼서요. 동창회 가면은요. 이게 동창회가 바로 비교를 하는 곳입니다. 네, 동창회 가면은 주로 뭘 하나요? 잘 나가기를 비교를 합니다. 누가 승진을 했어. 남자들 동창회 가면 어떻게 해요? 누가 승진을 했어. 누가 돈을 많이 벌었어. 이거 가지고 이게 이제 주로 주된 얘기가 아니겠어요? 예, 그거 가지고 칭찬도 하고, 박수도 쳐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의 동창회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도 똑같습니다. 예, 여자의 잘 나가기를 하죠. 여자의 잘 나가기는 뭘까요? 자녀를 갖다가 좋은 대학에 보냈어. 또 아니면은 좋은 곳에 대기업에 취직을 시켰어. 아니면은 남편을 갖다가 승진을 시켰어. 네. 이렇게 또, 이게 이제 또, 여자들의 잘 나가기죠. 이거 가지고 또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부모들이 살잖아요. 네, 그러면은 네, 비교를 하면서 살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대로 자녀가 그걸 배웁니다. 특별히 가르치려고 하지 않아도요. 알게 모르게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비교는요, 우리 가정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사회의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네, 우리 속담에 이런 거 있죠. 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네, 이것도 비교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이것도 비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위, 서열, 그리고 자리, 여기에 목매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은 비교입니다. 순위에 대한 비교죠. 이 자체가 비교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평등사회,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자. 여기에 목매잖아요. 정말 매일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네, 이거에 반대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비교를 하기 때문에 이제 비교하지 말고 평등하자. 이것도 우리가 그만큼 비교 사회라는 것을 반증하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이제 국민소득이요. 세계 13위, 12위 이렇게 10위권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 지수를 갖다가 따져보면요.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우리가 60위 전후입니다. 네,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그 행복하지 않은 이유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이 비교입니다. 이 비교가 스트레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죠. 네, 바로 이 비교를 당했을 때 또는 비교를 내가 느꼈을 때 동창회 가서 다 잘 나가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을 때 동창회 가서 다 자녀를 다 성공시켰는데 나는 그렇지 못했을 때, 다 어디가 예쁜데 나는 어디가 못났을 때, 네, 그때 그 느낌 다 경험해 보셨죠?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네, 그대로 내 아이도 똑같은 고통을 느낍니다. 네,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요. 자꾸 반복돼 보세요. 네, 그게 쌓이잖아요. 네, 쌓이면은 그게 바로 이제 병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의 병, 신체 기능의 병, 또 관계의 병, 학업의 병, 비만, 폭식 이런 것들로 진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요? 닥터유는 이전 강의에서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남 다수보다는 한 사람입니다. 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수와 비교하지 말고 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지구에는 이미 70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요, 어떤 수치로 보면은 상당히 서로들 닮아 있어요. 비슷비슷해요.
네, 비슷비슷한데요. 또 다르게 보면은요, 한 사람도 똑같지 않습니다. 네, 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어느 한순간도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네, 닥터유만 봐도요, 어제 닥터유하고 오늘의 닥터유가 똑같습니까? 네, 뭐,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안경을 쓰고, 같은 헤어스타일을 하고, 이래서 똑같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요, 정말 다릅니다. 네, 그래서, 남 다수에 맞추지 말고요, 옳다 그르다에 맞추지 말고, 그냥 한 사람으로 보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보통만 됐으면 좋겠어. 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통이 아니고요. 그냥 너는 너야. 네. 너는 왜 남과 다르니?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너는 너야. 왜 너는 남보다 느리냐? 하지 말고요. 늦어도 돼. 사실 늦는다는 것 자체가 비교잖아요. 네, 늦다 빠르다 할 것도 없어요. 네, 빠르다고 우리 아이는 영재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네, 그냥 좀 빠른 건 글쎄요. 또 빠르다는 게 비교니까. 네, 그냥 좀 잘해.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겠어요? 네, 그냥 너는 너야. 네, 남과 다른 너야.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겠냐고요. 정말 비교를 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하면 됩니다. 두 가지 비교인데요. 내 아이의 과거하고만 비교하는 겁니다. 뭐 하루 전에 내 아이, 또는 일주일 전에 내 아이, 한 달 전에 내 아이, 또는 뭐 6개월 전에 내 아이, 뭐 3개월 전에 내 아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요, 그 차이를 느끼시게 되죠. 네, 하루만 해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차이가 뭐 그대로거나 못하거나 잘할 수 있겠죠. 네, 조금만 해도 차이가 나면은 그것만 칭찬해 주시면 됩니다. 네, 남과 비교하지 말고요. 비교하고 싶으면은 이전과 비교해서 잘하는 것만 칭찬해 주면은 그 한 사람이 돼가는 거죠. 그래도 또 비교하고 싶다? 그러면은 균형 비교라는 방법이 있어요. 균형 비교라는 것은 내 아이가 못하고 남이 잘하는 것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요, 반드시 걔가 못하고, 내가 비교한 걔가 못하고, 내 아이가 잘하는 것을 동시에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네. 쟤는 공부를 잘해. 그런데 너는 축구를 잘해. 쟤보다. 쟤는 공부를 잘해. 근데 너는 친구가 많어. 네. 이런 식으로 균형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요, 내가 남과 비교하지 않고 사는 겁니다. 부모로서. 내가 남과 비교하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뭐 더 낫느니, 더 못하느니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그거를 내 아이한테 가르쳐 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내 아이한테 비교를 가르치지 않는 방법, 네, 내가 비교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내 아이도 성장과 발달의 과정을 차근차근 겪어갑니다. 이 과정을 남과 비교함으로써 주눅들게 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 아이의 한 사람으로서의 장점을 살려서 마음껏 꽃피우게 할 것인가, 이게 모든 부모의 선택입니다.